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시절 147번째 이야기. 대대 ATT 4. 후반야 공격. 대대 ATT 이틀째인 10월 28일은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별다른 상황 없이 집결지 행동만 했습니다. 이날은 내일 새벽에 있을 후반야 공격을 위한 준비와 정비를 위한 시간이었고, 비오는 날씨와 겹쳐 우리로서는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비 내리는 연해골 야전에서 그야말로 하루를 푹 쉬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최대한 즐기라는 말처럼 우리는 내일 고생할 일은 잊고 경계병만 세운 뒤 나머지는 휴식과 낮잠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작전회의를 다녀온 분대장이 내일 상황을 대략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01시 30분 기상하여 후반야 공격을 하고, 이어서 주간 공격으로 전환하여 목표를 탈취한 뒤 집결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결지 텐트는 철거하지 않고 군장도 단출한 돌격 군장으로 이동하고, 식사는 새벽 출발할 때 주먹밥으로 나눠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분대장의 이야기로는 내일 일정이 그리 빡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야전훈련에서 가장 힘든 것이 주약 공격인데,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고생하면 훈련이 거의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대 ATT는 식은 죽 먹기라고 지레 생각하고 벌써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노도부대 대대 ATT를, 그것도 쌍방훈련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비는 그쳤고 그 대신 좀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981년 10월 29일 목요일 01시 30분. 불침번의 기상! 소리에 우리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각 분대별로 2명씩 식사를 타러 가고, 나머지는 야간이장을 하고 장비를 챙기는 등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당번들이 주먹밥을 타오고 각자 아침과 점심으로 2개씩의 주먹밥과 반찬으로 염장무가 배급되었습니다. 종일 산과 들을 뛰며 공격을 해야 하는데 주먹밥 2개로 2끼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우리는 별칭으로 개구리 군장이라 부르는 판초 위에 주먹밥이 든 반합을 싸서 만드는 돌격 군장을 메고 집합했습니다. 비온 뒤끝이라 날씨는 우중충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나마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 멀지 않은 것만이 다행이었습니다. 수경지에는 중대 서기병 1명을 감시로 남기고, 나머지 전 중대원은 인원 파악을 마치고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총일분대는 1소대에 배속되어 선봉에 나섰습니다. 이때 우리 분대는 일총 사수였던 이상병이 보병분대장으로 가는 바람에 부사수였던 최상병이 사수가 되고 내가 부사수가 되었는데, 아직 탄약수를 받지 못해 1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새로 분대장으로 온 장하사도 그리 튼튼한 체격이 아닌지라 우리를 힘으로 도와줄 수 없어 최상병이 기관총을 메고, 나는 예비총열 주머니를 각개로 메고 그 위에 삼각대를 걸쳐 올린 상태로 훈련에 임해야 했습니다. 개인 소총에 삼각대와 예비총열 주머니까지 챙기려니 무게도 만만치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거추장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소총만 들고 가는 소총수들이 더없이 부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에 예비총열 주머니에 들어있는 굴대를 분실했던 경험이 있는 터라 예비총열 주머니를 메고 가는 것이 무척 신경 쓰였습니다. 우리는 연해골에서 나와 도로를 따라 방사면 방향으로 행군을 했습니다. 우리 대대의 후반약 공격 목표가 도솔산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6.25 전쟁 때 해병대가 승전한 도솔산 전투가 벌어졌던 그곳입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대한 기도 비닉을 유지하면서 방향 분간도 하지 못한 채 앞사람만 열심히 따라 붙었습니다. 야간 이동이고 또한 공격을 위한 행로이다 보니 때로는 빠르게 이동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 자세를 낮추고 대기하는 등 행군은 더뎠습니다. 통일로 다리라는 명패가 붙은 다리를 건너 우리는 만만치 않은 산자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수경지를 떠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도솔산 줄기 중 하나의 산등성이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산자락 아래에서 상계하여 중대장의 공격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면서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행군하는 동안 솟았던 땀이 식으면서 더욱 한기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 기관총 분대는 이동하여 반대편 산에 3부 능선 정도의 진지를 구축한 뒤 기관총을 설치하고 공포탄을 걸어둔 채 소총수들을 지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윽고 소총수들이 산을 기어오르며 공격을 시작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럴 때는 기관총의 덕을 봅니다. 기도비닉을 유지하면서 급경사 산을 타고 오르는 소총수들에 비해 우리는 후방 지역에서 느긋이 있다가 공포탄 몇 발 쏘고 천천히 따라 올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늘 무거운 기관총을 메고 다니다가 이럴 때 잠깐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20-30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지면서 주변이 대낮같이 밝아졌습니다. 동시에 호루라기 소리와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소대장, 분대장들의 명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공격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즉시 기관총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구를 막아주는 어댑터를 설치하면 공포탄도 연발로 사격할 수가 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기관총의 둔탁한 총성이 밤공기를 찢으며 산자락과 골짜기에 울려 넘쳤고 우리들의 엄호 사격 속에 돌격하는 소총수들의 총성과 함성 소리가 어우러져 일대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소총수들의 돌격하는 모습은 장렬합니다. 실제 전투라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훈련에서 소총수들이 돌격 앞으로를 하면서 산자락을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노라면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나도 저 상황이라면 어김없이 저들처럼 했겠지만 그래도 뒤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그저 대단하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상황은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격을 마친 우리는 하산하여 처음 공격 전개선이었던 산자락 와지선에 집합했습니다. 뿌연 안개 속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하고 돌아온 소총수들 이야기로는 방어선에 상대방 병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간에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철수시켰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쌍방훈련에서 양편이 서로 조우하면 생각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원 점검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반합 속에 넣어두었던 주먹밥 한 개를 꺼내서 먹었습니다. 쌀보다 보리가 더 많아 보이는 정구미 밥을 주먹만한 크기로 뭉쳐놓은 밥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밥을 짜디짠 염장무 몇 조각으로 반찬 삼아 먹는 것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내 생애에 처음으로 먹어보는 주먹밥이었습니다. 예전 부모님께 6.25 때 주먹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바로 이곳이 전쟁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